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은영의 부동산 경매 팁입니다. 이번 주 소개드릴 경매 물건은 경남 남해군 바닷가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대지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합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대지의 가격은 무려 2천만 원입니다. 대지의 가격이 싼 이유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되지 않고 대지만 매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매로 매각되는 이 대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3천만 원으로 바닷가 전원주택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원장의 부동산 경매TV 출발합니다. 사건 번호 2023-31661 경매 사건입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소유지는 경남 남해군 서면 남상리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매각되는 거는 토지 전부만 매각이 됩니다. 토지의 면적은 68.64평. 감정평가액은 3,270만 원에 감정평가됐고 현재 최저가 64%인 2,092만 8천 원에 경매 매각 진행됩니다. 지금 현재 토지만 매각이죠. 이 대지만 매각이에요. 그래서 건물은 매각 제외 이 사건이고요. 경매로 매각되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밑에 보이는 대지만 매각이고요. 집을 봤더니 문을 보면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한번 수리를 한 것 같고요. 건물 상태를 봐서는 노후도가 굉장히 나오는데 지붕은 수리된 것 같고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빈집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건물이 대지 위에 건물이 두 채가 있죠. 그 다음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거 보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감정평가일은 2023년 4월 10일 날 감정평가됐고 1차 매각기일 2024년 1월 4일 날 감정가 100%인 3,270만 원에 매각이 됐다가 1회 유찰되고 현재 3차 매각기일인 2024년 3월 14일 2,092만 8천 원에 감정평가 64%의 경매 매각 진행됩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 그리고 지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 대지가 매각인데 지상에 건물이 있을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알아보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수목,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타인의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는 이 지상에 대한 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상권을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경매 사건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고요. 대지만 매각되는 경매 사건이죠. 그래서 토지만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건물은 갑, 토지는 을게 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지상권 성립 유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건물 소유자 갑은 을의 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로 30년간 사용할 수 있고 갑은 을한테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료는 토지 사용료를 지료라 그래요. 그래서 지료는 보통 지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3에서 8% 정도 판결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통상 평균 5%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시세의 5%를 지료를 내야 되고 지료가 2기 즉 2년 체납이 되면 이걸 2기라 그래요. 지상권에서는 체납이 되면 지상권은 소멸이 됩니다. 지상권이 소멸된다는 거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을이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지상권이 불성립된다 그러면 갑의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토지만 매각이 될 때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대지만 매각이 될 때 지상권 성립 여부를 알고 입찰에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상권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성립 요건은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제 건물이 없다 그러면 지상권 논할 필요가 없죠. 이제 대지가 매각인데 지상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상권 유무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이 없으면 지상권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근저당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근저당 설정 당시, 근저당이라는 거는 최초 근저당 설정 당시, 설정일 당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같아야 됩니다. 반대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틀리다. 지상권 성립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의경매로, 낙차로, 그래서 임의경매로 볼 때는 우리가 이 법정지상권을 보는 거예요. 임의경매로, 낙차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근저당이라는 거는 최초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라는 거는 우리 무허가나 또는 미등기 건물도 건물로 보고요. 건축 중인 건물도 건물로 보는데 법에서는 건축 중인 건물 중에 내력벽이 존재하면 건물로 봅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지상권 성립, 건물이 없으면 지상권 불성립. 지상권이 성립되면 건물은 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고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건물은 철거당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건으로 가서 지상권 성립 유무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로 매각되는 위치는 남상리에 있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우리가 대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자연취락지구입니다. 면적은 226제곱이고요. 우리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100%입니다. 건폐율은 건축할 수 있는 바닥의 면적을 건폐율이라 그러고 용적률은 건축할 수 있는 전체 연면적을 용적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60평을 기준했을 때 그럼 바닥에 몇 평을 건축할 수 있냐? 그러면 바닥에 36평을 전체 60평에서 건축할 수 있고요. 위로 전체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60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높은 토지가 좋은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등기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을 보면 2008년 9월 26일 날 근저당에 설정돼 있고 이후에 모든 권리는 매각대금을 납입하면 다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상권 성립 유무를 이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근저당 지상권 설정 유무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우리 대지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근저당 설정 당시 2008년 9월 26일 당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다. 근데 우리 토지 등기는 있는데 건물 등기가 없어요. 이 경매 사건에 건물 등기가 없다는 거는 이 건물은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물이다. 자, 무허가는 뭐냐면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을 무허가라 그러고 미등기는 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거를 미등기라 그래요. 근데 건물 등기가 없죠. 건물 등기가 없는 것을 봐서는 집의 상태를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무허가 등 주택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청에다 좀 알아보면 되죠. 군청이죠. 군청에다 알아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허가 주택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기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동일인이라고 추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같은 경우 타인의 토지에 그냥 막 허락 없이 집을 짓지는 않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일단은 동일인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게 같은지 틀린지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탐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동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경매로 매각이 돼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2008년 9월 26일 당시에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2008년 9월 26일 당시에 있었다 그러면 지상권은 성립하고 없었다 그러면 지상권은 불성립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그러면
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대지의 위치입니다. 자, 지금 보면 대지의 건물 두 채가 보이죠? 이거는 매각에서 제외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대지의 위치. 자, 지도를 줄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는 남해안 바로 바닷가가 있죠. 자, 2천만 원으로 이 정도 대지의 위치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졌냐면, 자, 지상권에 관련된 토지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감액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지상권 성립 유무에 따라서 대지의 가격이 크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우측을 보면 남해군청이 있어요. 그죠? 여기 남해군청이 있고 남해 공영터미널이 있어요. 그리고 경매로 매각되는 위치고요. 자, 좀 더 줄여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보면 여기 이제 남해 고속도로가 위치돼 있고 남해 고속도로 타고 이제 대교 타고 내려오면 이렇게 경매로 매각되는 우리 대지의 위치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상권 성립 유무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성립 요건을 보면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이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있기 때문에 현재 누구 소유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건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함부로 짓는 사람이 요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추정을 하고, 세 번째는 근저당 설정 당시 08년 9월 당시 건물이 있으면 지상권 성립, 건물이 없으면 지상권 불성립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로드뷰를 통하면 90% 정도는 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지만 현재는 로드뷰가 안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구글 어스 지도를 통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항공사진 촬영한 게 있어요. 구글 어스에는. 그래서 위에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국토지리정보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08년 9월 당시 이 남해군 서면 위치에 있는 그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항공사진을 신청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발급받아서 이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시면 정확히 확인이 가능해요. 자, 지금은 그러면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에 한번 찍어서 안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추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금 매각되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2008년 9월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로드뷰 보면 여기에 찍힌 연도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2014년도부터 찍었습니다. 그럼 2014년 이전 사진은 없는 거예요. 그럼 2014년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위주로 확인해 보면, 자, 지금 보면 이 집 같아요. 이 집 방향으로 봐서 이 집. 그러면 14년도에도 이렇게 오래가 됐고, 그 다음에 요 스레트 지붕, 지금 지붕하고 좀 틀리죠? 이 14년 이후에 지붕을 한번 수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럼 이 집이 이 상태로 보면 08년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노후도 상태를 보면 08년도에도 충분히 이 집이 건축물이 존재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08년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다 그러면 지상권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이 건물은 대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년간 사용할 때는 지료를 지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토지 감정가의 5%면 약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그러면 10만 원에서 12만 원 30년간 이 지료를 받아야 된다. 과연 사람들이 입찰할까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저 같아도 10만 원, 12만 원 받기 위해서 이 토지를 입찰할까? 그래서 이게 현재 64%인 2천만 원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왜?
매달 10에서 12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누가 과연 이 토지를 입찰을 할까요? 대지를. 그래서 2천만 원까지 떨어진 거고요. 지상권에 관련됐기 때문에 대지의 가격도 감정가가 감액평가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일 수도 있다. 왜? 2천만 원으로 건물과 대지를 다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왜? 사람들이 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저 같아도 30년간 10만 원만 받는다 그러면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건물을 우리가 살 기회가 생긴다. 이러면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 건물에 누군가가 거주한다 그러면 30년간 진짜 지료만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건물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폐가이기 때문에 건물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럼 현장에 가서 어떤 것을 조사해서 어떤 것을 알아봐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성립되는 대지에 현장 조사 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조사 시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 탐문해야 됩니다. 이유는 지상권 성립 요건에 근저당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지만 지상권이 성립됩니다. 08년 9월 당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 탐문하는 방법은 여기가 마을 취락지구예요. 그래서 마을 회관에 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동네 어르신한테 물어보면 이 집에 대해서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틀리다. 지상권 성립 안 됩니다. 같다 그러면 일단은 이 거주자의 연락처를 좀 확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연락처를 알고 계시면 연락처를 좀 받아서 건물 소유자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만약에 물어봤더니 탐문했더니 연락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등기상에 있는 주소. 등기를 보면 소유자는 40대고 현재 마산에서 거주해요. 그러면 이 소유자를 만나서 이제 건물을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30년간 지료를 내고 쓸 것인지 물어봐야 된다. 우리가 토지는 을이 낙찰받았고 건물은 그대로 갑 소유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상권을 취득하면 갑은 을의 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요. 그 대신 지료를 30년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 만약에 누군가가 살고 있어,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지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쓸 거예요. 그렇지만 건물이 일단 폐가고 그 다음 건물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쓰려고 그러면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돼요. 건물이 방치되어 있었죠, 사진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소유자가 이 건물을 수리해서 과연 쓸 것인지, 또 건물만 수리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지료도 계속 납부해야 돼요. 물론 지료는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료를 납부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폐가된 건물을 수리해서 쓰지 않을 거면 건물을 매각할 수도 있다. 제가 보면 매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 때 물어보면 돼요. 30년간 지료를 내실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이 기회에 어차피 폐가인데 나한테 파실 건지, 그러면 내가 철거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건물을 매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한 달에 10에서 12만 원 정도 지료를 받아야 돼요. 30년간 이것만 받는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죠? 사람이 살면 가능해요. 근데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기 때문에 이 건물을 돈 주고 고쳐서 지료를 내고 쓴다. 과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건물 소유자가 매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를 만나서 지료를 낼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이 기회에 나한테 팔 것인지 이거를 물어보면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토지와 건물을 3천만 원대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싼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남해안 바닷가에 3천만 원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다.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 낙찰이 안 된 이유는 지상권이 성립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지상권이 성립된다 그래서 30년간 지료만 받는 게 아니고 건물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으로 바닷가 전원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경매로 매각되는 토지는 지상권이 성립되는 대지입니다. 지상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매입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건물입니다. 바닷가, 토지와 주택이 필요하시면 이 경매 물건에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최원장의 부동산 경매 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